나눔의 집 내부 고발 직원들이 할머니에게 사용해야 할 지정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직원들은 전 소장의 결제를 받아 식대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국대 의료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진료비 감면을 비롯해 다양한 편의를 제공해 나갈 방침입니다. 산하 의료기관들은 나눔의 집 건강관리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분단 75년을 맞아 북한 사찰의 모습을 담은 사진전을 개막했습니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돼 북한 전역 불교문화 유산 사진 70여 점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조계종 백년대계 본부 사무총장 일감스님의 하늘이 감춘 그림 알타이 암각화 탁본전이 개막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떠온 암각화 탁본 70여 점을 최초로 선보여 의미를 더했습니다. 북한에서 활동하는 작가들과 국내 여성 불자들의 미술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불교 여성개발원이 남북 평화시대를 여는 한마음전을 개막했습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이 한가위를 맞아 어르신들을 위한 명절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전 직원들이 모여 한가위 음식을 만들고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배달까지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나눔의 집 내부 고발 직원이 6억 원 카드 횡령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할머니들에게 사용해야 할 지정 후원금 4,500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나눔의 집 정상화 추진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직원들이 부적절하게 사용한 금액은 4,500여만 원, 700여 건으로 추정됩니다. 내부 고발 직원들은 전 소장의 결제를 받아 식대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소식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유가족과 공직공익비리 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등 나눔의 집 운영 정상화를 위한 추진위원회가 내부 고발 직원 7명을 횡령과 배임으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눔의 집 운영 정상화 추진위는 14일 3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부 고발 직원들이 국고와 후원금을 자신들의 식대와 커피값 등 사적으로 사용했고 그 금액이 4,500여만 원, 700여 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나눔의 집에서 고소 고발을 하지 않은 것을 우리 추진위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왜? 이분들 잘못된 것을 바꿔놔야 되니까. 그럴 것을 우리가 나눔의 집의 편은 아닙니다. 고발의 근거가 된 카드 사용 내역은 최근 우용호 원장이 나눔의 집 관련 통장을 시설장인 자신의 명의로 바꾸며 드러났습니다. 시설장 명의의 통장 발급 후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전까지 내부 고발 직원들이 제출한 영수증은 사용 금액의 30%에 불과했고 국가정보 시스템에 기록한 내역도 5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영수증 있는 거는 30%밖에 안 되고 카드 이렇게 하면 어디서 먹었는지 그거 나오잖아요. 카드 내역을 뽑아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국가정보 시스템에 기록이 돼야 되는데 기록도 돼 있는 것이 5분의 1 정도 됐나요? 그렇게 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이게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산에 근거가 없어가지고 카드 내역을 은행으로부터 받아서 이거 지금 정리한 내용입니다. 특히 한 음료업체가 할머니에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 기탁한 후원금에 지난해와 최근까지 결제 내역을 보면 얼핏 봐도 카페와 빵집, 햄버거와 피자, 치킨 등 패스트푸드 등이 눈에 띄게 들어옵니다. 나눔의 집에서 식사가 가능한 두 분의 할머니가 드셨다고 보기엔 금액도 음식의 종류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고발 직원은 전 소장에게 결제를 받아 자신들의 식대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안신권 소장은 보고서를 본 적도 서명을 한 적도 없다며 서명을 도용당했다고 해당 직원을 지난 11일 경기 남부경찰청에 고소했습니다. 이 외에도 지난 5월 PD수첩에 출연해 할머니가 드실 음식값을 법인이 주지 않아 자신의 돈으로 추어탕과 도가니탕을 사들였다고 제보한 내용을 의심할 만한 결제 내역도 다수 등장합니다. 도가니탕이 드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무릎에 좋다더라 이렇게 해서 어차피 말하면은 돈 안 주니까 할머니 도가니탕 먹는 거 어차피 안 줄 거니까 제 돈으로 도가니탕을 사드렸어요. 근데 할머니가 그때가 너무 좋으셨나 봐요. 제가 조금 내가 쓸 거 덜 쓰고 그냥 할머니 한 번 더 사드릴 걸 그런 생각이 너무 나요. 너무 나요 진짜로. 올해 5월 PD수첩이 방송되기 전까지 추어탕과 곰탕을 비롯해 고깃집에서 결제한 내역이 건당 몇십만 원에 이르는 것도 수차례입니다.
방송 이전에 제보자들이 자유롭게 할머니들에게 음식을 제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나눔의 집 운영 정상화 추진위는 해당 음료업체의 후원금은 매월 300만 원으로 나눔의 집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고 어르신의 직접 비용인 주 부식비로만 사용될 수 있다며 철저한 수사로 엄한 처벌을 당부했습니다. 각각의 의혹에 대해 내부 고발자들의 입장을 듣기 위해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잠시 자리를 비웠다며 연락처를 남기라고 해 회신을 기다렸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내부 고발 직원 가운데 한 명이 할머니 의료급여카드 횡령 의혹으로 고소된 가운데 내부 고발 직원 전원이 국고와 후원금 부당 사용 의혹으로 또다시 고발 상황에 놓이면서 이들의 도덕성은 물론 진실성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동국대 의료원과 나눔의 집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건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동국대 의료원은 할머니들에게 진료비 감면을 비롯해 다양한 편의를 제공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산하 의료기관들은 나눔의 집 건강관리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동국대 의료원과 나눔의 집이 어제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나눔의 집 할머니들에게 진료비와 종합 건강검진 비용을 감면하고 상급 병실의 우선 이용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나눔의 집 소속 직원들에게도 종합 건강검진 비용을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업무 협약은 동국대 의료원의 사회공익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조성민 의료원장은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할머니들이 이제 몇 분 많이 안 남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국에 10몇 분, 나눔의 집에 한 5분 계신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좀 늦었지만 저희 부처님의 자비를 실행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 동국대 의료원 산하 5개 병원이 그 나누어진 할머니와 그 직원들의 건강을 책임지고자 이렇게 협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동국대 의료원 산하 의료기관들은 나눔의 집 건강관리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됩니다. 전담 의료기관은 동국대 일산불교병원과 일산불교 한방병원, 경주병원, 경주한의원, 분당 한방병원 등 총 5곳입니다. 동국대 의료원은 의료서비스 지원과 함께 나눔의 집 의료봉사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집에 계시는 분은 다 94세, 97세, 다 백수를 지금 보시고 계시는 어르신들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긴급한 게 어떻게 보면 의료, 치료, 그다음에 재활치료, 건강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장 큰 우리 불교의 동국대학교 이렇게 병원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면 더없이 우리가 비상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고. 동국대 의료원은 나눔의 집은 물론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온정을 베풀고 불교계 종합병원으로서의 위상을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조계종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내일부터 법회 등 대면 행사를 재개하기로 하고 전국 사찰에 지침을 안내했습니다. 조계종은 지난 14일 전국 사찰에 공문을 발송해 17일부터 별도 안내까지 법회와 대면 행사를 재개하기로 하고 1m 간격 유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내로 인원 제한 등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신도와 외부인의 대중공연과 공용 음수대 사용 등은 여전히 불가능하며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 등 생활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법회 등 모든 대면 행사 전후에 실내 공간의 전체적인 소독과 방역을 실시하고 공용 물품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금강산에 있던 신라 고찰 장안사와 유점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한국전쟁으로 소실돼 지금은 터만 남아있거나 일부만 남아있는 북한 불교 문화유산을 간접적으로나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하경목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신라시대 창건돼 일제강점기 금강산 일대의 사찰을 관리한 본산인 금강산 유점사. 현재는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휴전선 부근 군사지역에 터만 남아 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소실되기 전에 유점사는 멀리서 찍은 전경이지만 웅장하고 정갈한 도량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강산에 있는 신라시대 창건한 장안사 역시 한국전쟁으로 모두 불타고 현재는 무경당 영운탑만 남아 있습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분단 75주년을 기념해 갈 수도 볼 수도 없는 북한 사찰의 모습을 담은 사진전을 15일 인사동 아라 아트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남북이 합의해서 또 타버린 청계사를 복원한 그 의와 또 문제 이런 것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남북 교류에 있어서 불교 교류 또 서로 문화 교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참다운 불교의 길을 갈 수 있는지 또 민족 화합의 길을 갈 수 있는지를 한번 모색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북한민족 문화유산의 어제와 오늘 특별기획 사진전은 소실 사찰터와 보전 사찰문화재, 복원 소통의 힘 총 3부로 구성돼 북한 전역의 불교 문화유산 사진 70여 점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2011년 민추본에서 발간한 북한의 전통사찰 도록에 수록된 사진과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해방 이전의 유리건판 사진을 비교 전시해 북한 사찰의 변화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소실돼 터만 남아있는 유점사와 마하연, 장안사 등 소실 전 건물과 내부 모습을 볼 수 있어 현존하는 문화재의 해방 전후 모습을 비교해보는 특별한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문화유산의 일부인 북한 문화재를 해방 이전과 해방 이후에 그런 사진이나 시각 매체를 통해서 비교 전시를 보여주고자 기획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컷 사진 속에 담겨 있는 북한 불교 문화재를 시민들께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남북한 화해와 분단 75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특별기획 사진전은 평화와 통일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서울시의 2020년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열리고 있습니다. 조계종은 경색된 남북관계에서 문화 콘텐츠를 통한 간접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 지금은 갈 수 없고 볼 수 없는 북한의 불교 문화 유산의 모습을 감상하며 위안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불교 문화를 세계에 전하는 최고의 장소가 되었을 것인데 이렇게 불타고 없다는 그런 현실이 너무 가슴을 먹먹하게 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도 남아있는 참 많지 않는 유산이지만은 금강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잘 보존해서 후대에 잘 전해주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사명이고 사명이다 하는. 특별기획 사진전은 오는 20일까지 1차 전시에 이어 오는 10월 17일부터 24일까지 강남 봉은사에서 2차 전시를 열 예정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바위와 동굴 등에 새겨진 암각화는 7천년의 세월을 거슬러 선조들의 유구한 정신과 신비함을 동시에 간직하고 있는데요. 하늘이 감춘 그림을 테마로 원흉무의와 극락왕생 등 불교적 관점으로 풀어낸 알타이 암각화 탁본전이 열렸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커다란 몸짓을 뽐내는 사슴이 원형의 뿔을 지닌 채 종이 위에 옮겨졌습니다. 문자가 전무했던 선사시대, 사냥과 수렵의 대상이었던 동물들은 인간의 배고픔과 추위를 해결해주며 고마움과 숭배의 존재로 다가왔습니다. 태양 등 자연을 향해 기도하는 모습은 이를 대변하고 생명 존중과 회귀를 염원하는 바람은 7천년의 세월을 흘러 오롯이 현대에 전해집니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 일감스님이 마련한 하늘이 감춘 그림, 알타이 암각화 탁본전. 전시는 지난 2016년부터 러시아 알타이와 몽골 등의 순례를 행한 일감 스님의 색다른 흔적으로 현장에서 직접 떠온 암각화 탁본 70여 점을 최초로 선보이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개막식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지용 스님, 총무부장 금곡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철저한 방역 수칙을 이행한 채 진행됐습니다. 암각화 마다에 들어있는 마음들이 내 마음을 상당히 평화롭게 하고 또 고요하게 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암각화 자체가 명상의 의미가 있구나 그런 걸 생각했고 이걸 보시는 분들도 행복했으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전시는 두 개의 테마로 나눠 보는 재미를 더하는데 지상 1층 하늘의 장은 태양의 신과 기도하는 사람들 등
고대인의 신앙과 풍요의 기원이 주를 이루고 지하 1층 땅의 장은 사냥과 도구 등 당시의 생활상이 담겨 있습니다. 이 중 사슴과 말, 표범 등이 하늘로 향해 있는 모습과 신명난 몸짓을 표현한 춤의 초상화, 절 만자가 찍힌 기하학적 무늬 등 절제된 그림을 통해 마치 타임머신을 타는 듯한 신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특히 천도제의 성격을 지닌 다수의 작품들은 생명을 향한 고대인의 맑은 영혼과 현재를 비추는 거울임을 일러주며 포스트 코로나 속 일체 중생의 상생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태양뿐만이 아니고 동물하고도 둘이 아닌 그런 그림들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연기법이 이렇게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만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우리가 부처님의 지혜와 또 자비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일감 스님은 알타이 암각화를 통해 불법이 담긴 종교화로 영역을 확장하는데 동물상과 각종 문양 등의 재현을 넘어 탐욕을 버린 수행과 하늘로 향하는 향상의 마음에 주목했습니다. 7천년 전에도 존재한 고통 해결의 의지가 부처님 지혜인 이고등락과 원흉무의, 극락왕생 등과 맞물려 자연과 인간이 일궈낸 화엄만다라로 재탄생했다는 겁니다. 하늘을 공경하고 또 자연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성을 찾고 이렇게 펼쳐내는 보살행, 그런 것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암각화를 마주한 순간의 설렘과 함께 고대인의 숭고한 정신과 부처님 가르침을 전한 일감 스님. 하늘이 감춘 그림, 알타이 암각화 탁본전은 인사동 아라하트 센터에서 오는 21일까지 이어집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북한에서 활동하는 작가들과 국내 여성 불자들의 미술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불교 여성개발원이 마련한 남북 평화시대를 여는 한마음전인데요. 오늘부터 일주일간 진행되는 전시회 현장에 윤호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흰눈이 소복하게 내려앉은 장독대 위로 까치무리가 여유로운 한때를 즐기고 있습니다. 깎아지른 듯이 높은 묘향산 폭포 옆으로는 호젓한 분위기를 내는 전각 한 채가 눈길을 끕니다. 북한에서 예술활동을 하는 북한 작가들의 작품입니다. 불교여성개발원이 오늘부터 오는 22일까지 서울 인사동 1조원 갤러리에서 남북 평화시대를 여는 한마음전을 개최합니다. 올해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며 서울시 지원을 받아 여성불자 작가와 북한 작가들의 작품을 한데 모아 평화를 염원하는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중요한 주제가 남북 평화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여성 불자들도 이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남북한의 순수 예술을 한자리에서 감상하면서 북한 예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 남북 평화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불교여성개발원 여성불자 108인회 소속 작가 13명의 출품작 26점과 초대 작가 7명의 출품작 14점, 북한 미술품 10점 등 총 50점을 선보입니다. 여성불자 108인회에서는 빛을 주제로 프랑스에서 오랫동안 작품 활동을 해온 방해자 화가와 하수경 전주대 명예교수, 장갑작가로 알려진 정경현 홍익대 교수 등이 참여했습니다. 그릇들이 이렇게 있어요. 서민들이, 조상들이 썼던 막사발을 주로 많이 그리거든요. 막사발을 소재로 그림을 그리면서 그 안에다가 이제 뭔가를 띄워봤어요. 여러 가지 띄울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여기에다가 내 마음의 섬을 띄웠어요. 북한 작가 작품은 사단법인 K-메세나 네트워크 손은신 이사장이 후원하면서 남북한의 순수 예술을 비교하는 자리가 성공적으로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남북 평화를 모색하는 기회를 전시회로 한정하지 않고 오는 18일 개발원 지혜실에서 손은신 이사장의 특강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전시와 특강 참여 인원은 예약제로 하루 20명 이내로 제한됩니다. 전시회에 참여한 작가들은 북한의 현대미술을 이해하고 국내 불자 작가들이 교류할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남북한 작품을 모아서 한자리에서 전시를 한다고 해서 상당히 관심이 갖고 마음이 일어나서 내게 됐습니다. 이 작품은요, 테라코타 작품인데요. 웅크리고 있는 여인의 몸으로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태초의 그 모습 그런 걸 상징하는 불교여성개발원은 전시회 1일 참가 인원이 제한되는 만큼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영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이 한가위를 맞아 어르신들을 위한 명절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명절 기분을 내고 싶지만 쉽게 할 수 없는 전을 만들어 배달까지 나섰는데요.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종로 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정관 스님과 직원이 함께 직접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참여를 위해 가정까지 방문할 수는 없어 어르신이 골목 입구까지 나와 직원들을 맞이합니다. 부쩍 쌀쌀해지고 있는 날씨만큼이나 가까워진 한가위를 위해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이 정성 가득 담긴 한가위 맞이 선물을 어르신께 전달합니다.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혹여나 힘들까 배달 꾸러미에 바퀴를 달아 어르신들은 세심한 배려에 고마움이 2배가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두들 걱정하고 있는데 그 음식 하나라고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 전 직원들은 이날 행사를 위해서 모두 식당에 모여 음식을 마련했습니다. 먹음직스러운 명절 음식의 백미, 전을 만들기 위해 미리 준비된 재료에 계란을 입혀 부쳐냅니다. 복지관 직원들은 어려운 시기지만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만큼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온기를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설날, 어버이날 행사들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가위만큼은 복지관에서 뭔가 행사를 준비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가위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없는 어르신들은 마실 겸 복지관을 찾아 명절 선물을 직접 받아가기도 합니다. 이용자들 모두가 입을 모아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진정돼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기 가서 뭐 도서관도 있고 참 좋은 데 많은데 이것 때문에 어떻게 집에서 나오면은 어디 마땅하게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산에 같은 데 가서 잠깐 좀 있다가 오고 참 답답하죠.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은 어르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관장 정관 스님은 이번 한가위 행사뿐 아니라 비대면을 통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 중에 있다며 답답해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답답하고 힘드실 것 같아서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손수 전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어르신들에게 키트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드시고 힘들지만은 힘내시고 코로나19를 잘 견디어서 종로노인복지관 문 열 때 오셔서 환한 얼굴로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행사는 종로 노인종합복지관 유튜브 채널 종로의 품격에서도 업로드될 예정으로 이용 어르신들은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선물 준비 과정들과 직원들의 응원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운사 차기 주지 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2파전으로 치러집니다. 고운사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차기 주지 후보자 등록 접수를 마감한 결과 비로암 주지 지웅 스님, 연미사 주지 등훈 스님이 입후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성원 명부 열람 기간은 오늘부터 오는 18일 오후 5시까지이며 오는 22일 열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후보자 자격 심사를 합니다. 제16교구 본사 차기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는 오는 25일 오후 1시 고운사 화엄문화 템플관에서 열립니다. 서울 조계사가 집중호우 피해로 큰 피해를 입은 광주 광산구 이재민들을 위해 온정의 손길을 보냈습니다. 조계사와 행복나눔 가피봉사단은 어제 경내 대웅전 앞마당에서 이재민들에게 전달할 긴급 구호 물품을 차에 실었습니다. 구호 물품은 세면도구 1000세트를 비롯해 2리터 생수 480개, 국수 250박스, 컵라면 84박스, 손세정제 1000개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김문주 조계사 행복나눔 가피봉사단장은 수해 현장에 직접 가서 돕고 싶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라며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수해 피해를 잘 극복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